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양지사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영상 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문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5일에 9,490원의 비중 24%,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계속 보유 가능할지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양지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어떤 조회 공시라든지 이런 상한가에 대한 어떤 이유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뭐 양지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신라섬유 그리고 뭐 모아텍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그동안 과거 데이터로 보면요,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강할 때 혹은 이제 주도 업종이 좀 없을 때 혹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하락세일 때 두드러지게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어떠한 뭔가 이슈를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좀 품절주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품절주라는 것도 결국에는 시장이 만들어낸 어떠한 테마 중에 하나이지만은 이 품절주라는 거는 결국에 유통 상장 주식수가 현저히 적은 종목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식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호가 잡기도 훨씬 더 편하겠고요. 그만큼 종목이 가볍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장점들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은 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나 혹은 변동성이 강할 때 보통 우선주들이 많이 움직이죠. 근데 사실상 이 우선주들이 움직이거나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이유를 보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삼성중공 간혹 이제 뭐 이런 우선주들이 많이 이제 움직일 때가 많죠. 뭐 동양우, 노루홀딩스 이런 우선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유가 없어요. 특히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품절주 개념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사실 배당 목적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지만 시장에서 어떤 그런 품절주라는 테마를 가지고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올 때 보면은 평균적으로 좀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변동성이 강할 때 혹은 뚜렷한 어떠한 주도 업종에 대한 부재 이럴 때 많이 움직이죠. 우선주도 역시나 본주에 비하면은 뭐 시가총액이 적게는 200억도 안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이 세력들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 회사를 움직이려면 최소 뭐 600억 이상은 있어야겠고요. 그치만 이제 시가총액이 200억 미만, 500억 미만의 종목군들은 대부분 적은 금액 가지고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호가에 대한 물량 조절도 쉬울 뿐더러 급등시키기도 굉장히 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는 보통의 어떤 뚜렷한 이유라든지 이슈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절주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주식수 대비 유통 물량이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품절주로서 많이 좀 인식이 되어 있고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9,49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이쪽 부근에서요. 일단 급락 이후에 현재 다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더 갈까 말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물론 단기 반등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장은 여전히 유럽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금 자리가 잡혔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시장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또 출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알고 계시는 그 노트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네,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하죠. 요 수첩 한 번쯤은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노트라든지 다이어리 이런 문구용품들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매출액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런 이제 종이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전자책 그 종이책 있죠.
종이책이라든지 신문, 수첩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약간 종이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전망성 자체는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종이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자책으로 또 대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뭐 종이책 수요는 있지만은 여기로 이제 넘어가는 어떠한 그 수요 부분들을 본다면은 수익성 악화는 좀 무시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 역시도 지금 요새 신문 보는 인구보다 기사를 보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이제 수첩, 노트 사용은 하지만 그래도 이거 역시도 지금 스마트폰 노트로 굉장히 좀 많이 대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새 뭐 기본으로 이제 메모장 같은 것도 많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좀 다가오게 되면서 이 종이로 만든 제품에 대한 수요는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수요들이 지금 디지털로 좀 넘어간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양지사에 대한 어떤 업황에 대한 전망은 뭐 그렇게 밝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하고 있고 올해 역시도 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봤을 때도 이런 종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 들었지 확대가 되지는 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분기별로 실적 개선을 한다면 좀 단기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영위 부분보다는 어떠한 단기적 관점에서 품절주라는 테마를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보시면은 뭐 5년 이래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고 있죠. 매출액도 지금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530억에서 지금 440억대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심지어 2017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서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나아질 것이냐를 본다면 사실 딱히 뭔가 크게 개선될 어떠한 그런 사업 부분이 좀 보이질 않습니다. 뭐 종이 산업 이제 그 노트 산업 이외에도 사업 이외에도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파이프라인, 신규 사업을 좀 늘리게 된다면은 새로운 또 모멘텀이 생겨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온 바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 기업이 가져가는 거는 거의 뭐 순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순이익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익 역시도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딱히 뭐 성장성이 좋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겠고요. 오히려 지금 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성 둔화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나아진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노트에 대한 산업 자체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들 수 없다라는 점에서 좀 장기 관점은 어둡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줄 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사실 오전에 또 고점을 또 달성을 했는데 이때 못 파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팔아도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이시거든요. 그죠? 지금 뭐 이렇게 좀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팔아도 지금 한 20% 가량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고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지금 어느 정도라도 수익을 실현시켜 놔야지 추후에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홀딩을 하든지 분할 매수를 하든지 그런 어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금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가 올라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반대로 갈 경우에 다시 이제 본전가 밑으로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대처 방안이 없어지는 방치하는 수준으로 또 이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도, 분할 매수는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말로 이게 뭐 오늘 종가가 얼마고 내일 어디까지 가고 이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 전망, 가능성, 확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또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을 때 전망 자체는 어둡지만은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금리 인상을 앞두고 여전히 좀 월말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품절주에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망이 어두우면 일단 중장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기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확률이 굉장히 좀 낮다라는 거고, 가능성을 본다면은 지금 시장 상황상 여전히 뭐 안정된 그런 시장은 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상승했을 때 절반에서 뭐 한 30% 정도는 매도를 하고 홀딩하는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그 매수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본절선에서 그냥 매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현재 지금 50% 정도 이미 분할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을 본절에서 팔아도 결국에는 지금 20% 수익이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손실 대처, 하락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이런 리스크적인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오늘 지금 3거래일째 또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지만 내일 또 유럽에 대한 금리 인상이 또 발표가 되는 날이고요.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미국에 대한 어떠한 그런 FOMC에 대한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시장은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분할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공격적으로 뭔가 완전한 악재가 해소가 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 정도 지금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나머지는 좀 홀딩하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본절선에서 또 나머지는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품절주에 지금 장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와중에 한 번에 5%를 올립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물량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파셔도 20% 이상이네요. 지금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익절은 옳다라는 관점에서 반은 익절, 반은 홀딩하는 구간까지 홀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양지사 6월 15일 오늘 9,49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질문 주신 분께서는 이 구간대에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쵸?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수 전략이 마이너스 7%에서 분할 매수죠.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분할로 나눠서 평단가가 9,490원이 아니라 중간 정도로 분명히 맞춰지게 되실 겁니다. 그럼 뭐예요? 상승했을 때 여기서 지금 그냥 홀딩했다가 상승했을 때보다도 단가가 더 낮아졌을 때 상승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분할 매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역시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해서 다행인 거지, 만약에 그 반대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그 현재 주가와 매수가의 괴리감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본전가까지 올라오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매수 전략을 저희는 세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총 4번의 수익 구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4번의 이제 수익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총 더하게 되면은 지금 누적 수익률로 총 4번 구간 동안 35%라는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24%의 수익입니다. 24%의 지금 수익을 보시는 거고,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서 분할 관점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은 무려 35%라는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려 이제 11%의 수익률 차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금리가 올랐어도 사실 11% 수익을 보게 되려면 은행에서 적어도 적금 들고서는 최소 3년은 기다려야 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간 보유를 하고 있어도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디서 파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완전히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매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달 만에 약 35%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도 훨씬 편해요. 그냥
뭐 아무 때나 사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분할로 들어가시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이제 홀딩을 할 때도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뭐 9,490원에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어느 순간 마이너스 35%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포기를 하는 상황이 되죠. 이게 이제 시장 하락하게 되면 40% 50% 되는 거 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단가 낮추기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치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상 주식시장을 좀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생업이 바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매수 전략이 마이너스 7%, 7차 이런 식으로 해서 7% 떨어지면은 뭐 분할 매수 이거를 7번 정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77에 마이너스 49%예요. 예, 근데 보통 대부분의 주식은 50%까지 하락했을 때 반등을 다시 한번 반드시 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뭐 무너지는 종목 아니고서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항상 분할했던 어떤 물량들을 조금씩 계속해서 털어낸다라는 거죠. 하락하면 분할 매수, 상승할 때 매도.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런 매수 전략을 알아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 매수 전략에 따라서 자동 매수, 자동 매도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목표선이랑 전략만 설정을 해 놓는다면은 이렇게 누적 수익률을 손이 많이 가지 않고서도 좀 단기간에 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시장은 변동성이 언제나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치보다는 우리는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을 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요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어떤 브리핑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가, 비중, 날짜, 종목명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